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특성하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거 알아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알아달라 그랬죠? 부동산 시장 중에는 토지 시장도 있고 주택 시장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시장 이야기? 주택 시장 이야기. 세 번째 뭐 알아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벌어보자. 그래서 돈에는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 있는데 초과이윤 얻으려면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 우수한 정보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배운 게 뭐였죠? 효율적 시장 이야기.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 이런 데서는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우수한 정보죠. 그런 정보 가지고 들어가면 초과에 넣는다. 뭐 이런 거 배운 거죠. 근데 초과인의 문제 때문에 투기가 생기니까 투기가 없는 아름다운 시장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었나요? 예, 어떤 경우에요?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으면 이렇게. 그럼 주택 시장 다음에 또 토지 시장이 있죠. 토지 사용 대가로 형성되는 게 뭐? 치대. 치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달라지니까 도시 공간 구조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오픈해놓고 있는데 의뢰인이 와서 나 상가 지으려고 하는데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 빼고 내가 다 배웠는데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중개사 수수료도 내가 다 알고 하는데 그거 빼고 다 배웠는데 이러면 또 못 보니까 입지론해서 그 용도에 적합한 어때요? 부지를 선정해주는 입지론도 배우자. 그래야 다 배우는 거다. 그래서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이러면서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요. 그거 맞춰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 그 부동산 시장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뭐가 형성되는 곳이에요?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죠. 그리고 공급자가 만든 물건을 수요자에게 배분해 주는 곳이고, 그래서 시장의 기능의 첫 번째가 뭐였죠? 자원 배분 기능. 다른 말로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니까 공간 배분 기능 이렇게. 그리고 돈에 관한 소유권과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교환되고 있죠. 그래서 교환 기능. 물론 물물 교환도 될 수 있겠죠. 교환 기능 시장은. 그리고 가격이 많은 곳이라고요. 형성되는 기능. 다른 말로 가격 창조 기능. 가격 형성 기능. 이때 가격 형성은 매도자는 요 가격보다 비싸게 받고 싶죠.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한하는 가격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자는 요 가격보다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근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한하는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요건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되겠죠. 따라서 매도자가 이제 요구하는 가격의 한선과 매수자가 지급하겠다는 가격의 상한선에서 딱 만나는 곳에서 뭐가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고, 형성된 가격은 파괴되고 또 새롭게 형성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 창조 기능. 그리고 이런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은 정보죠. 정보 제공 기능. 그리고 저 자원은 누구에게 배분돼요? 누구에게 배분되죠? 가장 지대 이런 거 많이 내겠다는 사람에게 배분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토지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최유효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유효 이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최유효 이용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정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다 뭐다?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 그러면 이런 게 딱 떠오르면 되고, 이렇게. 시장의 특성 그럼 뭐가 떠오르면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러면 특성 보기 전에 69쪽에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 1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어디에 물었나요? 예, 틀린 거 1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봤어요. 자, 그래서 자,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등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에 의해서 교환되는 기능이 있다. 맞나요? 교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을 해서 전환과 이행을 통한 양과 질의 조정을 할 수 있고 토지용 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맞죠? 시장에서 이렇게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부동산은 그 지역 시장 내에서 최유효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 토지의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최유효용 이런 게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죠. 4번, 부동산은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의 상한선과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의 하한선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뭐예요? 하한선과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의 상한선이 딱 만나야죠.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5번에서 무슨 기능도 있다? 정보 제공 기능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시장의 특성은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에 뭐가 있으니까? 특성이 있으니까 뭐도 나오는 거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나오는 거다. 그럼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성 이런 거 있었나요? 부동성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눠질 수 있네요. 부분 시장.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성이 있으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외부요가 이렇게. 다른 A 지역은 초과 수요, B 지역은 초과 공급 이런 게 지속할 수가 있나요? 왜? 뭐가 안 되니까? 이동이 안 되니까. 어떤 지역은 초과 수요가 지속하고 어떤 지역은 초과 공급이 지속하고. 그래서 이런 부동성이 있으면 정부의 규제 이런 것도 어때요? 지역마다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가 생기는 지역과 오히려 거래가 위축된 지역 사이에는 써야 되는 정책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지적 시장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상해 보시면 되고요. 또 부증성이 있으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증성이 있으면 희소하니까 사회성과 뭐가 강조되겠어요? 공공성 이런 게 강조될 수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많을 수 있죠. 규제 이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규제가 많으면 수급 조절이 원활해져요? 원활하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이런 게 생길 수 있나요? 그래서 금방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배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개별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개별성이 있으면 그래요.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상품은 다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비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일물일가 이런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비공개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요. 비공개적으로. 왜? 일물가가 아니니까 남들이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세금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으면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렇게 이제 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정보 비용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총판, 대리점, 소매점에서 내려오는 조직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비조직적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화가 안 돼 있으니까 당사자 간의 직거래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래서 개별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거 외에도 부동산은 내구성이 있잖아요. 내구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실이나 공가 이런 게 지속될 수 있나요? 이게 만들어놨는데 안 없어져. 공실이나 공가가 지속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또 부동산은 고가품이잖아요. 고가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고가성이면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구매력이 없으면요 들어오지 말래요. 유효 수요잖아요. 구매력이 없으면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진입하고 싶어도요 진퇴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고가성이 있으면요 내 돈만 갖고 안 되면 우리가 유효수요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유효수요가 된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금융시장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 부동산 수요도 증가, 공급도 어때요? 증가. 요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요런 것들 다 고가성과 관련된다 이거죠. 뭐 그거 외에도 부동산 뭐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매할 때 뭐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매매 기한의 장기성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의 특성을 다 배웠으니까 그 파생되는 특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쭉 한번 살펴보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부터 몇 번 문제까지가 계속 뭘 물어봐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니 뭐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10번 문제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0번까지가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번에서 틀린 것하고 물었는데요.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공간적 적응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그 지역의 사회, 경제, 행정적인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까? 국지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이 있어서 주변 환경에 외부 요가 영향 노출되잖아요. 자, 1번은 맞죠. 2번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도매상, 소매상 같은 조직화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랬죠. 비조직적 시장. 거래 연밀성, 다른 말로 하면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탐색 비용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죠. 맞고요. 4번 개별성이 있으면 표준화가 안 돼서 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5번 고가성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시장에 들어오지 마, 돈 없으면.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소수라고 했어요.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자금의 유용성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미쳐야 되는데 안 미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예. 이놈이 미쳤네. 그래서 답은 5번이. 예, 그래서 틀렸네. 자, 그래서 5번이에요. 예. 근데 미치면 안 되는데. 자. 그래 우리는 미친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자, 3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은 맞나요? 아까 우리 거미집이론 배웠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금방 안 이루어진다. 그게 공급의 비탄력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가격의 왜곡해서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은 맞나요?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국지화 이런 말이 나오면요. 부동성 이게 나오라 그랬죠. 부정성이 아니고 2번 틀렸네요. 자, 3번, 4번, 5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자, 4번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결국 이것도 줄이 길잖아요. 길면 셋째 줄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요. 첫째 줄 읽으면 돼요. 셋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시장의 파생 특성. 틀린 거 물었잖아요. 그거 소리지 뭐.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읽으면 돼요. 자, 1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그게 다른 말로 뭐요? 부동성이죠. 수요와 공급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어때요? 공급 초과나 수요 초과가 지속되기도 하나요? 그럴 수 있죠. 부동성 때문에. 맞네요. 개별성이 있으면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보 수집하기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이 불합리하게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맞네요. 부동산 상품 고가성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죠. 수요자 공급자 수가 상대적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다수가 아니고 소수다 그런 뜻이에요. 5번, 4번 내구성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기존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겠죠. 상당한 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할 수 있죠. 그러면요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 주변에 공가가 해서 어때요 하면 뭐 범죄 예방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5번 부동성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죠. 공간적으로 적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연계관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국지적 시장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5번 옳은가 물었어요. 1번은 가만히 보니까 조직화된다는 이상한 말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2번도 가만히 보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는 둥 이상한 소리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3번은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부동산 현상활동이 국지화되고 맞죠? 부동산 시장은 또 공간적 적용과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국지적 시장 3번이 딱 맞네요. 예, 4번은요. 쌍방이 거래 가격을 공개하려고 한다는 이상한 말 하고 있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자, 5번은 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자유롭다는 둥 신기한 소리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뭐 지문만 길었지 물어보는 핵심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서 하면 돼요. 자, 6번 길다라면 몇째 줄 읽으라고요? 셋째 줄. 부동산 시장의 특성 끝났네. 틀린 거. 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시장의 특성. 1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 상품의 시장보다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할당효율적일 수 없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배우죠. 그래서 정보 비용하고 초과이익이 같아서 실질적인 초과이익이 없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3번, 4번, 5번 길다랗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길다랗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부동산 다음에 열감 부동산 시장 특성 중에서 부동산의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야기되는 거.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이잖아요. 그럼 부동성 때문에 야기되는 거. 1번은 뭐예요? 아까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조직적 시장. 그것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자금의 유용성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가성 때문에 그렇고. 수요자, 공급자의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도 아까 고가성 이런 거 관련된다 그랬죠. 4번에서 부분 시장별로 공급 초과하고 수요 초과 지속된다. 아까 이게 뭐였어요?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5번은요. 영속성이죠. 비소모성 다른 말로.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한 이론 써먹을 수가 없다. 영속성 다른 말로 비소모성입니다. 자, 8번 틀린 거. 1번 국지성 그럼 뭐예요? 부동성. 그레이 비공개성 그러면 개별성. 비조직적 그러면 개별성이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또 생산이 안 되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대체가 안 되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거예요. 그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틀린 답은 3번이고 뭐 비표준화 그러면 개별성이죠. 자, 9번 틀린 거. 읽어보세요. 맞아요. 틀려 1번. 우리가 국지적 시장이면 다수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소수라 그랬죠. 그래서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네가 틀렸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틀린 거는 1번이니까 어때요? 신난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봐요. 다 배운 거예요. 다. 예. 자, 10번. 토지와 같이 가격에 대해서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반갑죠? 너 수직이구나 이렇게. 완전 비탄력. 나 너 알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수요가 뭐 했다고요? 줄었대요. 뭔 일 생겨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줄었다는 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됐겠지. 그럼 뭔 일 생겼어요? 양에는 변화가 없지만 가격은 하락했겠지 뭐. 그럼 답 찾아봐요. 뭐요? 1번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죠? 2번 공급량 줄어들지만 이상한 말이네요. 3번 공급량은 안 줄어든다. 그 말은 맞죠? 변화가 없고 치가는 뭐 한다? 하락한다. 이거 답은 3번이겠네요. 근데 4번은 공급량은 안 줄었는데 치가가 올라간다 그러고 5번은 공급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치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하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뭘 물어본 거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거는 부동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어차피 거기서 시장의 특성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 이야기 배워야 된다 그랬죠? 공부를 열심히 한 분에게 물어볼게요. 주택시장은 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는 눈으로 말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저에게 눈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하라고요. 말을 하라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자, 그랬을 때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왜? 물리적 주택은 이질적이라 그랬죠. 이질적인 건 분석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느냐 하면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다. 주택 서비스가 뭔데요?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효용을 제공한다는 건 어떻다? 동질적이다. 그래야 분석하기가 어떠하다?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념적 모델을 만들어 놔요. 그 이념적 모델이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념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요? 분석을 하는데 주택시장이 완전 경쟁이란 뜻이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완전 경쟁을 가져가는데 완전 경쟁은 동종 동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시장 이런 거 분석할 때도 이렇게 동질화 시켜서 분석한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택 서비스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
그래서 이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 도입한다는 거. 두 번째, 주택은 내구성이 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도 있었나요? 유량. 유량이 뭐죠?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변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량도 있었나요? 쌓이는 양이 있으니까 일정 시점이죠. 이건 무슨 주택이에요? 재고주택이죠. 그럼 신규 주택은 이거는 장기예요, 단기예요? 학개론에는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신규 공급이 되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 혹시 기억나나요? 나 안 나는 줄 알고 지금. 예. 신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장기라 그러고, 그럼 신규 공급이 되니까 장기죠. 요놈은 그 장기 공급 곡선과 관련을 가지는 거예요, 주택시장에서. 그럼 장기에는 신규 공급이 되니까 공급량을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 이거 재고주택 이런 건요,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고주택 양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수직이고 이렇게 일정량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단기, 저량은 단기하고 관련을 가지고 요놈은 어떻다? 수직의 공급 곡선을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일정 시점에 파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저량을 분석하는 이유는 왜 분석한다고요? 내구성이 있어서 분석을 하고요. 쌓이는 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저량은 금방 양이 늘어요, 못 늘어요? 일정 시점에서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양이. 그러니까 저량 개념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 시점에서. 신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배웠느냐 하면, 제가 강의할 때 주택은 돈거리니까 우리가 학개론이 돈 나가는 무슨 주택이 있고 고가 주택이 있고 저가 주택으로 나눠 놓고 주택을 분류할 때 얘가 여리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고 하향 여과라 그러고, 얘가 여리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향 여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여과 현상이라고 하면서 주택의 여과다, 다른 말로 주택의 순환현상이라고 쓰면서 주택의 질이 바뀌고 있죠.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가에서 저가로 내려가는 하향 여과. 그래서 여기는 여기만 신축이 되도록 한다 그랬죠. 요게 되고 여기는 신축하세요, 하지 마세요? 신축하지 마세요. 그럼 신축이 안 돼도 이 저소득층을 위한 집이 늘어날 수 있나요? 늘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신축이 안 되는 대신에 이게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주라 그랬죠. 보조금 주면 보조금 받았으니까 실질 소득이 늘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뭐에 대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요, 내려요? 오르겠죠? 그러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뭐라고 외쳐요?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돈 되는 거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을 뭐 해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이게 신규 공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신축이 안 되니까 신규 공급이 안 나오고 뭘 통해서? 하향 여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급이 늘어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향 여과라는 걸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집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잖아요. 줄으면 다시 여기는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공가 안에서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돈 되는 거 되니까 신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축이 여기는 되고 여기는 하향여가 돼서 공급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도 배웠죠?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죠. 빨리빨리 써야지. 지금 진도 바쁜데. 주거분리 그래가지고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뭐 돼 있다? 분리돼 있다. 왜 분리돼 있다 그랬어요? 심심해서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여기가 우리끼리 모여있음을 해서 정의 외부여가 편익은 누리고 부의 외부여가 피해는 뭐 하려고? 줄이고자 하는 데서 주거분리가 생긴다. 그렇다. 이렇게 주거분리가 되는데 이거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내에서도 주거분리는 생긴다. 근데 주거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런 지역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요런 지역은 여기로부터
부의 외부 효과에 노출되기 때문에 할인 거래가 된다. 기억납니까? 할인 거래가 되면 여기 있는 집들을 수리했을 때 수리비하고 가치 상승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다 그랬어요? 할인 거래가 되니까 수리비가 더 크다고 말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예. 맞죠? 그럼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기는 얘가 점점 집이 낡아가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 이사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 고가에서 저가로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향여가라 그러고 이 하향여가가 된다는 건 이질증에 들어오는 거죠. 이질증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침입의 결과 종래 이용을 바꿨다. 이게 천의 또는 개성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입과 천의를 통해서 이 지역은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간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이 지역도 있다 그랬죠. 여기는 여기로부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붙어 있으니까 유리한 영향을 받아서 할증 거래가 되고 할증되면 수리비하고 가치 상승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서 이쪽이 더 커서 재건축 재개발 한다 그랬죠. 그럼 뭐가 나타나고 상향 여가 이런 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주거 분리 가운데서 하향여가 상향여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다섯 번째 뭐 배웠죠? 불량주택 이야기.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런 하향여가 과정을 통해서 돈이 부족한 계층에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결과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보기 싫다고 철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저건 소득의 문제라서 저소득의 문제라서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런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런 내용을 다 뭐 해서 믹스해서 한 문제를 내든지 뭐 알아서 내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 11번부터 몇 번까지 문제가 19번까지 문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택시장. 계속 주택 그리고 있잖아요. 네. 자, 11번에서 주택시장의 주요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주택시장은 수급 균형의 달성이나 수급 불균형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비신축성을 지니고 있다. 2번 주택시장은 경제 환경의 변화나 미래에 대한 예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시장이다. 한글 읽을 줄 알면 답 찾아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변동이 커지니까 그만큼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주택시장은 또 역시 국지적 시장이 되겠죠.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 지역성이 강하고 네 번째 주택시장도 여러 개의 지역적 시장이니까 하위시장, 부분시장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5번에서 주택시장도 결국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이 있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외부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건 2번이죠. 자, 12번 주택 유량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 저량 이야기네요. 자, 틀린 거 1번은 읽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고 저량의 수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틀렸네? 일정 시점 맞네요. 예,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 1번은 맞죠? 예, 시점이니까 2번 단기적으로 저량의 주택 수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요 장기적으로 뭔 일이 생겨요? 공급자들이 돈 되는 거하고 무슨 공급량을 늘려요? 장기는 아까 뭐하고 매치된다고요? 신규하고 매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량의 공급량이 아니고 뭐요? 신규 공급량을 늘린다고요. 장기적으로는.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저량은 이미 만들어진 금 내놓는 거고 장기에는 신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은 저량의 주택 공급량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신규니까 뭐요? 유량이죠. 예, 그래서 유량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대도시와 같이 토지가 부족하거나 신축에 대한 규제가 많은 지역은요 그만큼 양을 늘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량에 대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겠죠.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폭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급등합니다. 4번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 형태 보이나요? 이는 주택의 생산 공급이 장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거죠, 요거. 생산이 되는 게 뭐예요? 신규잖아요. 그게 가능하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이 나온다고요. 즉 수직이 아니고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는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5번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저량. 맞죠. 장기 공급은 뭐죠? 유량. 맞죠. 유량과 관련돼요. 주택시장 분석할 때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는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다 제한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량 개념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요것은 2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13번 주택의 저량, 유량 다음에 여가 현상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 틀린 거 1번 주택의 여가 과정은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한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은. 예, 고가의 저가로 질이 바뀌고 이렇게 고속층이 이사 가면 그 집에 저속층이 들어와서 하향여가 되고 이렇게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2번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기존의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뭐라 쓰죠? 하향여가. 맞죠? 저소득계층이 사용한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고소득층이 쓰게 되면 상향여가. 자, 3번 정부가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을 금지하고 있을 때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초과인이 존재하죠? 그러면 초과인이 소멸할 때까지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까 여기서 하향여가 생긴다 그랬죠? 초과인이 있으면 하향여가 돼서 공급이 늘어나서 초과인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저속층의 주택은 고속층 주택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정해 외부효가 맞나요? 여기는 아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정해 외부효가 누리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5번 저소득계층에 인접한 고속층 주거지역이 하향여가 돼서 저속층 계층의 가구가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침입이라 그래야죠. 침입의 결과 종래형을 교체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면 개성 또는 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번이 틀렸네요. 자, 14번. 자,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해 외부효가 편익은 최대한 뭐하고 획득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니은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맞죠? 저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맞네요. 자, D급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들어오게 되는 상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고속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속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틀렸죠? 어때요? 이런 침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향여가가 일어나는 거죠. 고속층 주거지역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저속층이 들어오게 되면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면 고속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속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다. 자, 리얼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면 상향여과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향여가 발생할 수 있다. 리얼번 맞네요. 미연번 주택의 상향여가는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 있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향여가가 나타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하면? 증가하면 뭐가 나타난다? 하향여가. 그래서 요거는 미연번은 하향여가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네요. 하향여가는. 자, B업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가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요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이런 상향여가 이런 게 활발하게 되고 해서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자, B업번은 맞다고 알아두세요.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 니은번, 리얼번, P업번에서 4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주택시장에서는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가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나요? 이게 아까 저가주택이니 불량주택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향여가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을 필요한 계층에게 어때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과지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은 맞나요? 유량 나오는데 일정 시점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요량은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 틀렸네요. 3번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게 주거분리죠.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주거분리는 나타난다. 자, 3번은 맞습니다. 4번 하향여가란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하향여가는 아래 내려오는 거니까 상위계층이 쓰던 게 하위계층으로 바뀌는 거죠. 자, 5번 침입과 개성의 논리는 주택시장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 16번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거 1번. 아까 우리 주택 서비스란 용어 배웠죠? 주택 서비스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세분해서 뭐 한 거다? 동질화 시킨 거라고요. 동질화 시켜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가 효용이잖아요. 효용은 추상적이죠. 그래서 주택이 주는 효용 이런 것은 추상적이고 동질화 시켜서 분석을 용이하도록 한 개념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주택시장이 완전 경쟁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념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저소득 계층에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상향여가 돼서 뭐 이미 고소득층인데 뭘 또 상향여가 돼. 그래서 뭐가 되어서 이거는 하향여가 되어서 저소득계층 가구가 들어오는 현상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침입.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뭐 되어서 하향여가 되면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게 뭐다? 침입이 되겠습니다. 자, 상향여가가 아니고 하향여가.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 틀렸죠? 유량은 뭐라고요? 일정 기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저량은 뭐요? 일정 시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바뀌어 있죠? 예, 틀렸네요. 자, 4번 불량주택이란 양질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정 순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불량주택의 문제는 뭐의 산물이다?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 잘 나가다 틀렸죠?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예. 자, 4번 틀렸고 5번 우리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때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초과에 넣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아직 뭐 효율적 시장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5번 약성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와 미래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의 획득이 가능한 시장. 맞죠? 예, 시장이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초과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초과에 얻을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옳은 답은 1번. 자, 17번. 부동산 시장 틀린 거 1번.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비록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맞나요?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공실 공가가 지속한다 그랬잖아요. 공급량을 줄이기 어려운 거죠. 내구재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며 초과 공급 시에는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물건이 남아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큰 소리 쳐요? 매수인, 매수자를 여러분이 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건축 인허가나 건축공사 등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급의 아까 시차성 이런 것들. 4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건 시장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랬죠. 5번 침입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수준을 주도해서 이전의 것을 교체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천의 또는 계승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18번 틀린 거 1번 부동산 시장은 위치의 고정성, 내구성, 고가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전하게 되고 국제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나타나기 쉽다. 3번 대출금리나 대부비율 하락, 부동산 관련 세율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맞죠? 함정은 왜 파놨다고요? 빠지라고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하 하락 인하 맞네. 함정 쏙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세율을 인하하면 시장은 경기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활성화되는 거 맞죠? 근데 대부비율 LTV 배웠잖아요. 그걸 하락시킨다는 건요. 대출을 그만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위축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읽다 보니까 이나 하락 이나 맞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맞다 이래가지고 예. 함정을 싹 파놓고 우리는 함정은 빠지는 거야 하고 쏙쏙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잘 보고 하라고 이렇게. 예.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생산 기술의 양상은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럼 공급 곡선이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자, 5번 부동산 수량은 절약 개념과 유량 개념 병행해서 분석하는 게 유용하다. 왜? 내구성이 있어서 아까 쌓이는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약, 유량 둘 다 분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 틀린 것은 3번. 자, 19번 옳은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맞나요? 경제 상황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당연히 1번이 맞죠. 자, 2번 주택시장은 지역 간 시장으로 지역 간 대체가 가능하므로 틀렸죠. 국지적 시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대체 안 되잖아요. 벌써 틀렸고 2번 짝 끊고 3번 PIR 기억납니까? 하다못해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이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이거 고통이다 이거. 친구인데 이러면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PIR은 이게 올라가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고통스러운 거니까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PIR은 P가 뭔데요? 프라이스 주택 가격이다. 주택 가격이고 I가 뭔데요? 인컴이다. 연소득이다. 그래서 연소득 대비 뭐의 비율이에요? 주택 가격의 비율인데 서울 같은 경우 얘가 지금 10을 넘었다. 그 말은요. 연소득 몇 년치를 벌어야 10년치를 벌어야 서울에서 집 산다. 10을 넘었으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집 살 수 있다는 소리다. 뭔 10년이요? 평생 가도 못 산다. 소득 벌어서 여러분 집 사기 위해서 돈 다 모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애 생겨보세요. 언제 집 사냐고요. 평생 가도 못 산다. 소득 벌어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가 갈리고 막 그래서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그건 맞아요? 틀려요? PIR은 주택 가격 대비 연소득에 비해서 이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죠. 연소득 대비 뭐의 비율이에요? 주택 가격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었잖아요. 이해됐나요? 우리가 즉 대비는 뭐뭐에 대한인데 우리가 분모를 읽을 때는 항상 뭐뭐에 대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득에 대한 주택 가격의 비율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수고 주택시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지표. 그 말은 맞죠. 그래서 3번은 주택 가격 대비 연소득이다. 분모 분자가 바뀌었습니다. 4번 세금을 중과세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비과세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완급을 조절하는 변수로서 세율의 인상은 수요 공급 모두를 증가시킨다. 틀렸죠? 세율을 뭐해야? 인하해야 수요 공급 증가라 그랬죠. 자, 5번 당분간 인구는 소폭으로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주택 수요 분석할 때 주거의 단위인 가구 변화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인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가 주택 수요 이런 거 분석할 때 요즘 1,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독신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거의 지금 변화가 크게 없죠. 약간씩 증가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 인구 증가 요거보다는 가구 단위로 어때요? 주택에 대한 수요 이런 걸 파가는 게 지금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구 변화를 기준하는 게 맞다. 인구보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5번도 틀렸고 맞는 답은 몇 번? 1번. 여기까지가 무슨 시장 이야기? 주택시장 이야기.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 이야기. 20번부터 나오는 거죠. 요거 더 하자 그러면 욕먹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